자, 오늘 금요 칼럼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의 주제는요, 가난한 청년과 서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놈놈놈의 나라에서 민주주의는 사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과 청년들의 삶은 개선될 여지가 없고, 그런 것을 외치는 저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짓밟아버리고 감추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놈놈놈이 뭐냐? 놔두고운 놈. 이것은요, 정치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있는 현 정권, 그리고 최고 권력자를 말하는 거예요. 놔두껍잖아요? 어떻게 매일 자신의 은행, SNS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해요? 유체이탈 합법을 하고, 낱말인양하고, 또 엄단이니, 도를 넘었니, 선을 넘었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로 놔두고운 놈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루한 놈들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놈들. 이 나라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2부에 하겠지만은 투표용지가 2개밖에 없었다고 전국에서 날리고, 특히 송파,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투표용지에 민주당, 국민의힘 2명밖에 이름이 없었다. 출마자가 6명인데 왜 2명밖에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이나 이 커뮤니티에 날립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자, 선관위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렇게 엉망인 부분에 투표 관리 요원이 20만 명 가량 동원이 됐고, 개표 관리 요원이 한 12만 명 가량 동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 투개표 관리 요원 중에는 이렇게 엉망으로 벌어지는 부분에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말하는 사람 없는가? 진실 하나. 또 더 나아가서 저렇게 투표 용지가 엉망이었다면서 그 순간에 투표하지 않고 용지 들고 나와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 없었는가? 그리고 뒤늦게 뒤에서 군시름거리는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비단 이 투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 모든 곳에서 썩어 넘쳐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한국의 3대 악이요, 언론하고 여론조사하고 그리고 주식이라고 봅니다. 이 세 군데에서 진행되는 비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여론조사 회사에서 양심선을 하는 놈이 있었습니까? 언론이 국민들의 시각을 호도시켜 가잖아요. 여기 하나 들이받고 나와서 폭로하는 놈이 있습니까? 주식판에서 먹고 사는 놈들이 수십만 명일 건데 그 중에 하나 진실을 말하는 놈 없습니다.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 즉 3대악이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간땡이가 부은 놈들이 많습니다. 이건 선관위 같은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이게 간땡이가 부은 게 몇십 년간 되다 보니까 저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사태가 터졌겠지만은 이 선관위뿐만 아니에요. 장관 중에도 보면 간땡이가 부었어요. 나는 이번에 이 총리하겠다고 나선 여자도 간땡이가 좀 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재산이요, 1년 새요, 한 10%가 더 늘어가 250억이라며요. 227억에서.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1년 동안에 그냥 재산이 10%가 납니까? 10%는 작은 거라고요? 그런 돈을 가지고 저렇게 총리를 하겠다고 나오는 게 저는 간땡이가 부었다. 4주택자면 이재명식으로 표현하자면 4성급 악마잖아요. 4성급 악마가 어떻게 총리하겠다고 나올 수 있어요? 지저분한 정가도 있는데. 회사에서 있었으니까 그만이라고요? 내 같으면 그런 회사 시키면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그런 회사에서 지저분한 일을 시키면 안 하고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걸 해가지고 돈 벌어먹고 자기 경력 관리하고 또 내 입으로 옮아가고, 그거는 회사에서 일 때문에 생긴 것이 나의 문제가 아닌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한 부분이 퍼졌으면 그 음란물 유포를 하는 부서의 책임자라고 벌금 1,000만 원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부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지도 않았고 방치했으니까 책임자라고 했지, 관계없는데 벌금 때렸겠어요? 판사가 미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자가 총리를 한다? 간땡이가 부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면요, 청년 81%가 노력을 해도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 KB금융하고 조선일보가 12,362명을 조사할 때요, 80.8%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것은 8%. 금수저들이겠죠. 그리고 11.2%는 잘 모르겠다. 38%는 주택을 구입하는 꿈까지 포기했다. 청년들이 월세 100만 원 내고 나면 통장이 아니라 텅 비어서 통장이다. 부모 찬스도 없고 사회에 그냥 나 혼자 나와서 내버려졌다. 집에 있기도 그렇다.
보통 청년들이 가난한 집에서는 집에 있기를 싫어합니다. 있으면 자기가요 부모 부양까지 다 해야 돼. 지 앞날도 지금 깝깝한데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옵니다. 부모 찬스 없는 나는 믿을 것은 레버리지 한탕이다. 고위험 주식 상품 요즘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것을 한탕한다는 거예요.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밥은 거기서만 먹는데 N잡 뛰면서 악착같이 벌어도 전세도 못 구한다. 고위험 투자 상품 리스크 알지만은 이거라도 안 하면 뭘로 격차 좁히나. 그래서 청년 76.2%가 부모 경제 지원 없이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고 자가 마련 계획이 62.5%가 있지만은 그것은 그냥 도달할 수 없는 꿈이지요. 내 집 마련 고려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높다 64.7. 최근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걸 보며 벼락 거지가 된 것처럼 느낀다 55.1. 한국의 청년들이 일본에 중년이 되어도 20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결국 자산을 쌓지 못하고요. 낙오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전철이 한국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취업난, 주거난을 겪고 있는 20대나 30대요. 이 청년들은 평생 그걸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근데 그들을 가지고요, 그들의 잘못이라고 비판 못하는 게 반도체 호황의 그늘에요. 오늘 동아일보 보면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로 됐다 그러잖아요. 5월 취업자 수 계엄 이후에 처음으로 깎였다. 정부가요, 노인 일자리 늘려가지고 한 달에 3, 40만 원 나눠주면서 일자리 고용으로 집게 넣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조업 7년 만에 최대 14만 명 급감. 선거 앞두고 노인 일자리 많이 했을 건데도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 호황 속에 양극화가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의 침체가 너무나 길어지고 제조업 일자리가 14만 개나 증발이 되었다. 한국 경제가 특정 분야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청년 취업 25만 명이 뚝 끊어졌다. 코로나 이후 제일 약한 상태다. 그리고 일자리도 경력직 우선인데다가 AI까지 덮쳐서 웬만한 사람이 할 일을 AI가 다 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언론에 보면요, 5월 달에 가계빚이 9조 3천억이 폭증했다는 거예요. 비상이 걸려가 금융당국이 야단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비상관리 체계에 돌입했고 정시 화랑에 따른 비투라고 보는데 정시에 투자하는 사람 중에 돈 따는 자들이 빚내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들은 기본 자산이 있고 안 되면 강남에 있는 3, 4, 50억짜리 집을 팔아서 월세 살면서 몇 배로 벌입니다. 이 B2가 대부분요, 정권의 주식 부음에 옮겨 타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나온 일이에요. 잠실에 있던 청년들의 심리를 갖다가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처음에는요, 그들이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희망이 싹트고 그 다음에는 불안해지고 이제는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열린 광장이죠. 거기서 뭔가 자신들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지 않겠나? 그게 단지 선거 때문에 분노했다면 그것도 오산입니다. 근데 좌파들은 청년들이 거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래서 2030 앵그리 했다라는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것도 부정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평생 정치 근처에 가지 않고 정치적인 기성 정치권, 기득권에 대한 혐오를 담고 사는 청년들이요, 갑자기 재선거 문제를 들고 놓은 것이 꼭 딱히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오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거가 아니라 우리가 네팔에서 봤듯이, 인도네시아에서 봤듯이, 또 불가리아에서 봤듯이, 얼마 전에 영국에서 봤듯이, 또 스페인에서 월세 시위에서 봤듯이, 영국에서는 외노자 시위였잖아요. 지금 인도에서 바퀴벌레 당이라고 해서 입시 부정, 의대 입시 부정에 항의하면서 그야말로 카스트, 계급제하에서 신음하는 청년들이 몰려 나와서 싸우듯이, 이것은 일종의 출구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버리는 세상 아닙니까?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져 버리는 세상 아니에요? 인도처럼 카스트 계급 사회가 아니라지만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태어날 때 신분이 어느 정도 다 정해져 버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부정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에서 한마디로 출구가 막혀 있는 속에서 청년들이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문제에 대해서 들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되는 것은 이런 초양극화, 직장 없는 사회, 신분 세습 사회에 대한 분노로 바뀌겠죠. 두고 보세요. 100%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앵그리 블룬이 또 우리 스포시 보존이 하는 것들이 그런 시대에 분노하는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청년들, 서민들을 위한 나라는 없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신분이 정해진 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치예요. 신분이 정해졌다고 하면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자, 신분사회 아닙니까? 이런 신분사회에서요,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놈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나 두꺼운 놈, 예? 목구멍이 포도청인 놈, 간땡이가 부은 놈. 자, 우리가요, 이 현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시니컬하게 보고 비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저한테 비판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남들이 덮고 가는 문제를 해부해서 제대로 보라고 여러분 눈앞에 보여줄 뿐입니다. 이 문제를 외면하고 당신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현실을 보기 바랍니다.